2022년 11월 2일 수요일 밤 1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저의 하루 일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거의 청소를 많이 합니다. 청소. 아침에는 이제 회사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, 저녁에는 이제 집에 오면은 여기 우리 집 앞이 바로 도로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있어요. 있다 보면은 잔잔한 것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. 또 바로 옆에 대추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, 어제는 보니까 우리 회사에 보니까 소나무도 낙엽이 굉장하대요. 조그만한 소나무도 낙엽이 바람이 부니까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. 소나무 옆에 또 무슨 나무인지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낙엽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. 참 진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참 정말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.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인데 우리 집 앞에 저기 대추나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무잎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요. 저기 떨어지고 나면은 요 주변이 그냥 산속 같으면은 굉장히 낙엽이 떨어지면 운치가 있고 좋은데, 여기 좀 더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. 그래서 저걸 치워야 돼요. 그런 것도 있고, 편의점에서 이제 일회용 음료수 먹다 남은 그런 걸 거리에 함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일수 쓰라고 하는 카드, 명함처럼 생긴 그것도 길거리에 버린 것도 있고, 또 담배꽁초 이런 것도 있고, 오늘은 보니까 또 찌가 죽어가지고 있더라고, 집 앞에. 찌도 땅을 파가지고 묻어주기도 몇 번 했는데, 여기는 땅을 파가지고 묻을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천상 적당한데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찌가 죽어 있는 걸 그대로 도로 위에 놔둘 수도 없고, 하여튼간에 집 앞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, 요즘은.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한 군데 대로변에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 이제 입주를 곧 시작해요. 하면 공장 가동도 하고, 오늘은 우리 공장에 이제 콘크리트 그걸 치는데, 그래 내가 우리 김해 정병국 고문님께서 그런 일을 좀 하시거든. 건물 다 짓고 나면은 건물 마당에 거기 이제 콘크리트를 쫙 치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싹 빠지게 되고, 또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 포장을 해야 된다고, 콘크리트로. 그런 마무리 작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, 그래서 생각에 혹시 오시려는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. 상당히 제법 면적이 커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돌아서니까 딱 보니까
차가 아주 오래된 차입니다. 이 차가 정말 그 엄청 오래된 차예요. 아마 부산에서 그렇게 오래된 차는 찾아보기 힘드는데 보니까 그 차가 있더라고. 만나서 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기는 5시에 일어나죠. 차를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3번을 탑니다. 차를 한 번, 2번 타네. 3번 탑니다. 3번. 8번, 110번, 7-2번. 아침에 차 3번 타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. 그리고 이제 뭐 회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원래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충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막 그게 취소가 되고 그래서 나도 그 한 분 그 더 모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 사람 또 소개도 하고 해놓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충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. 보통 때에 비해서 이제 한 2배 가까이 일이 많아지는데 얼마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그렇게 하죠. 워낙 또 내가 이제 뭐 일당 원래 별명이 1.5거든요. 내가 받은 그 별명이 공무원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내보고 1.5라 그러고 1.5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 반 몫을 한다 이 말이지. 저 사람은 내보고 김성기 보고 김성기 일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몫 플러스 알파가 50%더 일을 더 한다 이 말이지. 그래서 1.5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뭐 그런 버릇이라기보다는 그런 습성이 어디 가지가 않으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 일찍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공무원 생활할 때도 내가 제일 먼저 출근했고 출근해가지고 그 경전철 타면은 경전철이 사상에서 김해 가야대학교까지 가는 장신대인가 그까지 가는 그 노선이 있는데 그 김해 공항 바로 한정거장 앞이 사상 다음에 서부산 교통역인가 뭐 있어요. 서부산 유통단지역인가 있어요. 김해 공항하고 사상역 사이에 거기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제 우리 수도 사업소까지 걸어가는데 한 2-3km 걸어가야 돼요. 걸어가면서 그 서부산 유통역이지. 서부산 유통역 밑에 보면은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많다고. 그걸 치우면서 출근을 한다고. 그래 뭐 가다 보면 길거리에 뭐 담배꽁초 있으면 다 언제나 줍고 그렇게 출근을 했다고. 그래도 내가 항상 출근을 일찍 한다고. 제일 먼저 하지. 그 습성이 이제 그대로 이제 붙어 있으니까 정년퇴직하고 이제 원래가 7년째인데 이제 지금 일반 개인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.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언제든지 출근은 내가 항상 빠릅니다. 그 차 3번 안 갈아타고 저기 이제 뭐 일반 사람들처럼 승용차로 가버리면은 아마 여기서 5시 한 10분에 출발하면은 아마 5시 한 40분쯤 되면 회사 도착했을 거예요. 내 성격에는 그래 한다고. 그러니까 버스를 3번 갈아타니까 6시 반에 도착해서 그렇지. 아침에는 그까지 그냥 아침 새벽에는 차가 밀리는 게 없으니까 한 20-30분이면 한 30분이면 가요. 대신동에서 저까지. 그러니까 한 5시 한 40분쯤 되면 도착할 거예요. 내 성격에는 아마 그래 한다고. 그래가지고 1.5배를 정도 하니까 뭐 한 사람 더 모집하는 걸 취소하고 하는데 엄청 뭐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
뭐 어제 요즘은 점심시간도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계속 일을 합니다. 일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뭐 집에 올 때 되면 진짜 막 오늘은 일을 굉장히 좀 무리하게 많이 했더만 허리도 아프고 그렇더라고. 그래 만사제치 놓고 그냥 좀 쉬려고 했는데 길거리에 그냥 우리 집 앞에 죽은 찌도 있지. 대추나무 이파리도 이렇게 막 흩어져 있지. 그 음료수 뭐 페트병 먹다 버린 거 있지. 담배꽁초 있지. 일수카드 쓰는 거 있지. 맞아 또 추리게 되었더라고. 그리고 그 대추나무 잎에서 이파리도 떨어질 뿐 아니라 잔잔한 가지도 떨어진다고. 그러면은 그리고 다 이제 그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니까 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. 그래 했어요. 뭐 길다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네. 아이고 참. 내 일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. 아휴. 자고 일어나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몸 되네요. 보통 때 비해서 1.5배를 하니까 회사가 하나 큰 게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사람 더 들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취소가 돼버렸어요. 사람은 그 자기 위급할 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. 사람은 그래요. 그래서 사람은 많기는 많은데 정말 쓸 사람은 없다는 말도 그 말인 것 같아. 사람은 뭐 그 본질은 똑같은 이제 불성을 지닌 부처님 다 똑같은 부처님이신데 그러나 또 그렇진 않거든. 그러니까 그 자기 위급할 때 되면은 자기 본성이 나와요.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청와대 그 박근혜 대통령 밑에 그 이춘상이라고 이춘상이가 그 허경영 총재님한테 좀 안 좋은 그런 고발을 했다고. 그래가지고 하도 총재님께서 이제 화가 많이 나셨지. 그래가지고 이춘상이 보고 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. 교통사고로 죽었지 이춘상이. 그 이춘상이 밑에 이춘상이가 세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고. 안봉건이하고 이재만이하고 정호성이 세 사람 데리고 있었어요. 그게 조장이 이춘상인데 이춘상이가 죽고 안봉건이 이재만이 정호성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문고리 3인방이었다고. 3인방이었는데 사람은 이제 그 극한 상황에 가면은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. 그래서 그 정호성이가 배반을 했어요. 배반을 하고 그 태블릿에 대해서 이제 거짓 그 증거를 자백을 했다고. 그래가지고 자기는 형량을 적게 살고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 형을 많이 살았다고. 중간에 사면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렇지. 그 최순실이도 지금 현재 형이 많잖아요. 그리고 그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안봉건이 말고 안봉건이는 3인방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고 안종범이라고 있어요. 경제수석하는 사람. 그 사람이 얼굴이 좀 빌어보면은 조금 큼큼해요. 보면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하고 좀 그렇다고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짜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뇌물죄로 엮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안종범이라고 경제수석.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람의 배신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종범이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위기가 닥치면은 그 사람 본질이 드러난다고. 이 사람이 충신인지 역적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. 요즘 막판에 지금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안티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정말 그 새로운 대역사를 시작하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우뚝 서는 날이 이제 곧 이제 거의 다 돼간다고. 다 돼가는 이 무렵에 안티하고 쭉정이와 누구 말대로 알곡과
가라지를 구별하는 그런 시기 같기도 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나는 그게 하루 일과 중에서 뭐 그 또 소각하는 일도 있습니다. 그거를 또 빨래하는 일도 있고 우리 작업복을 계속 빨아요. 빨다 보니까 건조기도 고장이 또 잘 나고 세탁기 고장도 잘 나는데 그것도 뭐 웬간한 거는 또 이렇게 또 손도 봐가면서 이렇게 합니다. 하는데 또 세탁도 하지만은 또 건조도 소각도 많이 시켜요. 소각 뭐 종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종이 같은 거는 종량 재활용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재활용 안 되는 그런 종이 같은 거는 간단한 거는 태워버립니다. 낙엽하고 같이 태워버려요. 그리고 파레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 상자 같은 거 있어요. 파레트라 그래요. 그것도 이렇게 지게차로 이렇게 막 옮기다 보면은 그게 이제 파레트가 깨져요.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그 나무 동가리 같은 거는 이렇게 불로 이렇게 소각을 합니다. 소각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느끼는 것이 있죠. 얄불한 종이 같은 거는 그 종이컵 이런 거는 빨리 타고 불이 확 타고 그냥 빨리 제가 돼버려요. 그리고 나무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합판 같은 거는 빨리 타버려요. 빨리 제가 되고 나무도 이제 두꺼운 나무는 오래 타고 잘 빨리 붙지도 않지만은 한 번 불이 붙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래 가요. 그러나 나중에는 다 제가 돼버려요. 제가 늦게 되지만 제가 되고 쇳덩거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. 안 타요. 불이 안 타더라고. 모르겠어요. 저기 포항제철 그런데 뭐 아주 시뻘건 그 용광로 속에 넣어버리면 이제 뭐 쇠물이 되겠지만은 뭐 일반 웬간한 이런 소각장에서 태우면은 나무하고 종이 같은 거는 타가지고 제가 되지만은 쇠는 이렇게 안 타요. 그냥 그렇듯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본질이 드러나가지고 빨리 타고 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암만 불에 태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내가 느껴봐요. 그런 걸 소각하면서. 그런데 자기 생긴 대로 놀아요. 자기 관상대로 논다고.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상사한테 배신을 때리면서 자기는 형을 적게 이제 그 검사가 쇼부를 쳐요.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해라 그러면은 너 5년 살 것도 10년 살 것도 한 2, 3년 이렇게 살고 놓으면은 안 좋나? 안 그러면 집행유예로 놓게 해준다. 즉시 석방해 해준다. 그런 조건이 들어요. 놓으면 웬간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야. 그런데 지주가 굳은 사람은 그렇지 않 넘어가지요. 그런 걸 내가 좀 느껴봅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밤에 와서는 집에 와서는 이게 또 동네 청소하고 내가 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참 청소 진짜 많이 했다고. 그거는 뭐 우리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저 중동부 사업소 있을 때는 저기 코모도 호텔 그 남성여고 뒤쪽이고 메리노 병원 앞인데 그 우리 회사 그 뒤에 보면은 그 배수지를 공원으로 만들었다고. 거기 보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놀다 보면은 깨진 유리병 같은 것도 있고 내나 이제 뭐 깡통 뭐 캔 맥주 같은 거 뭐 음료수 같은 거 담배꽁초 같은 거 엄청 많다고. 그런 것도 이렇게 늘 이렇게 치우지. 하는 일이 그렇다고. 그건 뭐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
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뭐 또 내나 그런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이고. 워낙 나는 이제 아이고, 아는 것이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게 많아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도 일을 하면서도 봅니다. 이어링 꽂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. 그 공장 같은데 위험한 공장 막 돌아갈 때는 그때는 이어링 꽂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 좀 위험한 그것이 아닐 때는 이어링 꽂고 일을 해도 좀 될 만한 데는 그 이어링을 꽂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때도 워낙 총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외울 것이 많으니까 요즘은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삼삼 공약을 늘 이렇게 외웁니다. 삼삼 공약을 이렇게 33가지 다 외우고 거기서 이제 33가지 중에서 삼삼 공약 중에서 이제 폐지할 것이 17개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할 것이 12개가 있더라고. 그것을 그러니까 실천할 거 12개, 폐지할 거 17개, 그리고 삼삼공약 외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할 때면서 머릿속에는 그래 하면서 일을 또 한다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12개지. 첫째가 이제 결혼공영제, 연애공영제, 결혼부신설, 이제 출산수당, 전업주부수당, 그 다음에 이제 출산공영제, 그 다음에 건국수당 지급하는 거, 국민배당금 지급하는 거, 세금포인트 제도 실시하고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신설, 그리고 이제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 신설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모병제, 그 다음에 이제 어음보험공사 신설하는 문제, 그리고 이제 기업 가족 협의회 구성하는 거, 그 다음에 안경공영제, 그 다음에 이제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사업 조성하는 거,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12개가 나와요. 그래서 말이 쉬워서 12개지, 그 중에 이제 건국수당이라든지 국민배당금,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. 하여튼 그 12개예요. 막 하여튼 이렇게 막 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, 워낙 또 이제 그 하루에 볼만한 유튜버가 많으니까, 하루는 이제 24시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자야 되니까 다 못 봐요. 한, 보고 싶은 거는 한 100개 된다 이러면은, 한 20개 정도 된다 이러면은, 보는 거는 한 4, 5개, 나머지 15개는 못 봐요. 어제는 그 뭐고, 그 가수 현미 씨하고, 현미 씨가 1938년생이더라고. 그러니까 원래 무인생인데, 우리 저 큰 고모부님 돌아가셨는데, 큰 고모부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. 1938년생. 그러니까 85이고, 그 다음에 그 한명숙 씨, 가수인데 이분이 1935년생이더라고. 그러니까 루치아노 파발로티하고 나이가 같이. 그러니까 그게 88세고 있더라고.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시지. 살아 계시는데 그 현미 씨가
자기보다 6살 많은 곽순옥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그렇게 생사를 알고 싶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나도 그 곽순옥 씨가 누군가 나도 좀 궁금하게 생각했었지. 왜냐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?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패트킴이 참 잘 부르더라고. 패트킴이 그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내가 엄청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 실제는 58년 전에 1965년도에 곽순옥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더라고. 지금 오늘 살아 계시는데 원래 이제 91더라고. 91인데 아마 뇌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뭐 만날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.